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청춘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하이팩 장인이신 우리 김우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당연히 4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복막전이가 많이 된 환자들은 당연히 좋지 않고 조만간 막 장 폐색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가 CRS와 하이팩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좀 알려져 있는 생존율이나 그리고 나서의 그 재발률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전신항암 치료만을 받을 때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저희가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생존 기간값, 그 기간값이 16.9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4기인데 복막전이 4기인데 CRS 하이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항암 치료만 할 경우 생존율은 약 17개월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CRS 하이팩을 하게 되면 중앙생존 기간이 지금 유럽 데이터로 보면 41개월이 나왔습니다. 오, 2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2배가 넘네요. 저희 코팸 연구 제가 3월 달에 올해 이제 발표할 논문에서는 네. 저희 전체 5개 기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39개월이 나옵니다. 오. 네, 그 전신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3년 이상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데이터를 보면 5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이 10에서 20% 정도 되십니다. 그쵸. 네. 우리 김우람 교수님 환자분도 있고 제 환자분도 복막전이 있는데 막 진짜 비장 떼고 다 뗐는데 지금 5년, 6년, 7년째 거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기였었지만 벌써 5년 이상 사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환자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PCI라는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이 주로 좀 더 그렇게 되긴 하는데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이팩은 대장암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난소암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잘 모르는 우리가 원인 모르는 1차 복막암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이제 중피종이라고 하는 메소셀리오마라는 것도 있고 혹은 이런 게 아닌 슈도맥스만 페리토나이라고 하는 가성 복막 낭종 단순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몇 가지 종류들의 병에서 하이팩이라는 치료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암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암과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암을 비교했을 때는 난소암이 하이팩의 효과가 훨씬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RCT 연구라고 하거든요.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한 연구, 유럽에서 한 연구인데 다 하이팩이 도움이 되진 않고 합병증만 늘리는 것 같다라고 결과가 나왔었어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으로 하이팩을 했을 경우 폐 안에 항암 치료를 하면. 근데 옥살리플라틴을 하는 이제 그룹은 30분만 이렇게 일단은 하고요. 그리고 그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 자체가 출혈을 조금 그 이상 하게 되면 일으킨 합병증이 있어서 더 긴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그 제한점이 분명히 있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30분으로 제한해가지고 이제 하이팩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다 효과가 없이 합병증만 늘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에 이슈가 됐었죠. 프랑코 퀴넷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그 무작위 대조 연구를 했습니다. 종양 감축술만 한 그룹이랑 종양 감축술이랑 하이팩을 같이 한 그룹을 PCI 스코어 25점, 사실 20점 미만에서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5점까지 좀 광범위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을 비교를 했더니 생존 기간이 41개월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값을 보니까 그냥 놔두면 16.7개월인데 이걸 하면 일단 종양 감축술을 뭘 하든 하이팩을 하든 안 하든 하니까 41개월이 됐다. 그래서 결론을 거기서 처음에는 하이팩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처음에 내다가 종양 감축술의 효과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좀 바꿨습니다. 2021년 란셋 온콜로지에 낼 때. 저희도 실제로 이제 종양 감축술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하면서도 피부로 많이 느꼈고 하이팩은 근데 이제 10에서 15에 있는 환자분들은 좋게 나왔어요. 합병증만 늘리지 않으면 그래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종양 감축술은 당연히 하고 거기다가 하이팩을 하는데 저도 가끔
종양 감축술만 하고 하이팩을 안 하고 전신화하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있었어요. 장루를 죽어도 뽑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죽어도 나는 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루는 노 하시는 분들은 종양 감축술만 하는 종양 걸로. 감축술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네. 하이팩 준비는 다 하지만 상황상 종양 감축술만 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하고요. 혹은 또 너무 생각한 것보다 과해서 전부 드러내기가 어려우면 그 하이팩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방 내에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하이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청춘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였고요. 더 아름다운 청춘 하이팩 장인 김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